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라이딩공원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K리그 유럽 진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아주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 이걸 얘기하려면 현재 K리그 겨울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드리는 게 우선 순번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K리그 겨울 이적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지금 K리그 같은 경우는 춘추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프리시즌 기간이고 그거에 비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들이 물론 아닌 국가들도 있어요. 춘추대로 K리그랑 똑같이 진행되는 리그들이 몇 군데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리그가 추춘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즌 도중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여름 이적 시장에 유럽 팀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돈을 많이 풀어놓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조규성 선수의 마인츠 이적설 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논의할 것은 K리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럽 진출 어떻게 해야 되냐. 구단이 오퍼가 적더라도 대의적인 차원에서 좀 보내줘야 되냐. 아주 일정 수준만 넘으면은 그래도 보내줘야 되냐. 아니면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구단의 기본적인 권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무분별하게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K리그의 스타 선수들이 구단에 줄어들고 그만큼 스토리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관중이나 흥행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팀 면으로 봤을 때 팀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적료를 받더라도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없으면은 이적을 안 시키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런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30년, 40년 전부터 처음으로 유럽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부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었던 얘기였어요. 언제부터 이게 계속됐냐? 차범근 시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차범근 시절 얘기를 하는데 차범근 시절부터 이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됐어요. 처음에는 많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 유럽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뭐 갑자기 다 J리그로 진출하거나 제가 이렇게 K리그 선수들이 중 슈퍼리그나 뭐 J리그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한번 제 생각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중 슈퍼리그나 J리그로 가는 선수들에 대한 여러 제 생각이나 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것보다는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들어주시고요. 그냥 제 생각이 뭐 이렇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K리그 선수들의 유럽 진출에 대해서 솔직히 찬성 반대로 나누기에는 애매하다고 봐요. 어떻게 이걸 OX로 나누지? 이게 뭐 시험 문제도 아니고 정답이 꼭 있는 거 마냥 OX로 나눈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적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K리그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하는 또는 K리그를 안 거친다 하더라도 어린 유스 선수들을 해외 유스로 보내는 것도 유럽 진출에 포함이 되겠죠.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유럽 진출에 대해서 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강한 리그로 가고 싶은 일단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강한 리그로 가는 건 당연해요. 본인이 냉정하게 모든 걸 떠나봤을 때 유럽 5대 리그보다 K리그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경기 수준이나 그런 게 뭐 리그 규모나 그런 게 전부 다르죠. 사실은 냉정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유럽 5대 리그랑 K리그는 차이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K리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수를 잃어버리는 흥행에 악영향을 주거나 팀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거겠지만 저는 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수가 만약 좋은 오퍼가 왔네? 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적료를 좀 주고 팀 입장에서도 선수 팔아먹으면서 그래도 돈을 계속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K리그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K리그는 이제 방송비라고 하죠. 그 중계료라고 하겠다. 방송비라고 했는데 중계료랑 이렇게 스폰서가 아니라 스폰서 이 규모가 다른 해외 리그, 유럽 5대 리그보다는 작아요. 스폰서나 이 중계권 비용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리그 우승 상금도 그래도 작은 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커져야지 파이가 커져야지 다른 것 규모도 늘어나요. 그 우승 상금 파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낮아요. 이게 사실 K리그의 문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유출이 심해지는 거예요. 유출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아까는 또 유럽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다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대체로 긍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서 얘기한 대로 당연하죠, 사실. 네. 저는 일본 J리그나 중국 슈퍼리그나 이렇게 진출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유럽으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선수가 중동이나 중국 뭐 또는 일본이나 또는 미국 같은 데도 있겠죠. 네. 메이저리그 사커 거기 같은 데서 큰 오퍼를 받아가지고 선수가 이건 거부할 수 없다. 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인정할 만하다. 이 정도 됐으면은 좀 돈 많이 주는 리그로 간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린 선수가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리그로 간다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다른 사람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린 선수들이 많이 유럽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멋진데 유럽 도전 어린 선수들이 나이 어릴 때 좀 더 여러 나라 리그를 거쳐보고 좀 더 많은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랑 경기를 같이 뛰어보고 물론 뭐 돈이 많은 뭐 그런 리그에서 유명 선수랑 같이 뛰어보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그랬을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선수 본인이 중동이나 중국 뭐 이런 데로 갔을 때도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뭐 연봉을 다 떠나서 봤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린 선수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공항으로 지금은 이름이 지금도 베이징 공항이지 지금 베이징 FC지 베이징 FC 지금도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중국 한번 중국 슈퍼리그가 이름이 다 이번에 세게 바뀐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사우디의 뭐 장현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울산으로 뭐 복귀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 구단 측에서 이렇게 플러스 1 계약 그게 선수가 그 요구해가지고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 임의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구단 측의 입김이 세요. 스폰서 쪽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어린 선수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좀 그렇다고 보는데 일본 이 얘기를 하면은 유럽 얘기를 못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일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본을 거쳐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일본에 있을 때 유럽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상위권 팀에 본인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하면은 유럽이 된다. 일본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유럽으로 진출하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겠지만 뭐 누굴 뭐 특정 선수를 저격하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거론하자면 굳이 울산의 오세훈 선수 봤을 때도 시미즈로 이적하는 거는 좀 약간 물음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것처럼, 네, 그것도 하나의 예시죠. 그런 것처럼 굳이 일본 하위권 리그 팀으로 갈 필요가 있나? 네, 그거는 유럽 스카우트한테 좀 멀어지는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갈 거면은 중상위권 팀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이적하는 게 좋다. 무조건 돈만 보고 하위권 팀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는 황인범 케이스죠. 황인범이 여기를 거쳐가지고 러시아 그 루빈 카잔, 네, 거기 거쳐가지고 올림피아코스였나? 현재 뛰고 있잖아요. 그 점점 빅리그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기형은 되게 요렇게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구조로. 안 보인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 여기 있다면 미국, 러시아, 그리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로 봤을 때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가는 것 경우도 괜찮다. 나쁘진 않다. 대신에 미국으로 거쳐서 가면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유럽 빅리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유럽 빅리그로 가겠죠. 그래도 미국은 제 생각에는 다른 리그보다는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리그보다는 좀 선수들이 유럽을 가고 싶다 하면 잘 풀어주고 그런 리그적인 풍토를 봤을 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유럽 진출 자체는 이런 특정 경로를 통해서 진출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저번에 김민재 선수가 그 얘기한 게 있는데 저번에 출국길이었나 귀국길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뷰에서 일본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많이 하는 게 많이 부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도 사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아주 구단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K리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유럽 이렇게 일본 스폰서들이 유럽 구단들을 많이 사가지고 신테트라위덴도 거기 케이스죠. 이승우 선수가 뛰었던 팀 예전에 거기도 일본인 지금 스폰서에다가 일본인 구단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어주고 있죠.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모델리그를 넘어 보더라도 유럽 모델리그 안에서도 일본 선수가 많고요. 밖에서 보더라도 일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골키퍼들도 유럽 진출을 많이 하죠. 일본은 그렇게 돼가지고 반대로 좀 특히나 K리그 골키퍼들이 한국인 골키퍼들이 K리그에 있거나 아니면은 J리그로 또 돈 많이 줘가지고 진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한정돼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걸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 이 룰을 깨야 돼요. 차범근 선수도 예전에 처음에 사실 유럽 진출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유럽에도 이런 리그가 있구나. 그냥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리그가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게 되면서 온갖 사실 비난을 이겨내면서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길이. 유럽에 가면은 더 잘하는 선수들이랑 또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구나. 뭐 연봉이나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K리그에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구나. 뭐 손흥민 선수 경우도 지금 토트넘에서 돈 많이 받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재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 구단에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구나. K리그 더 벌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고 이게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좀 편협적인 사고로 보이는데 그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나는 건 쉽지 않아요. 바다에서 용나는 거는 좀 쉬운 편인데 아무래도 바다가 좀 넓잖아요. 좀 쉬운 편인데 개천이라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 용 한 마리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개천에 있는 용이 개천에 있는 용이 이무기라고 해야겠다. 개천에 있는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가지고 용이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유럽 진출이. 좀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랑 부딪혀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면은 선수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제가 아까 중국 슈퍼리그에 있는 게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저도 솔직히 김민재 선수가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한 다음부터 사실 솔직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아니다. 중국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실 좋은 점도 있어요. 예, 세계적인 뭐 감독님, 뭐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칸나바로는 그 뭐냐 광저우구나 광저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많은 이제 지도자분들이랑 같은 유명 스타 선수들이랑 같이 경기를 뛰면서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기술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중국 슈퍼리그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진출은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체로 긍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 진출도. 무조건 오퍼가 들어와서, 여기서 들어왔네? 유럽 모델리그 안에서 들어왔네? 해가지고 다 간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럽 모델리그라고 해서 사실 K리그보다 수준이 높다라는 것도 사실 좀 편협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자기 자국 리그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K리그가 최근 몇 년도 아니죠. 월드컵을 계속 우리나라가 진출하고 있고 그 발판이 저는 K리그에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유럽 축구리그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K리그 안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틀을 고정해 놓고 그 일환으로 지금 K리그가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지금 승강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K리그 자국 리그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좋은 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그 시스템을 속에서 유럽으로도 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은 사실 K리그예요. 이게 잘 돼 있어야지 더 성장해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K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발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무분별하게 진출한다. 너무 무분별하게 한다. 제가 이 얘기가 그 중국 슈퍼리그나 그 J리그 그 영상 찍었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다 가는 거는 좋지 않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유럽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5대 리그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선수들 연봉을 엄청 짜게 주면서 오퍼라고 하죠. 이적료라고 합니다. 이적료도 조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선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선수를 득점감으로 막 채용하기보다는 두고두고 쓰기 위해서 좀 오랫동안 시간을 주고 두고두고 쓰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 마케팅을 위해서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케팅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진출은 좋지 않다.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은 이게 잘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죠. 우상향 그래프. 우상향 그래프로 갔다가 갑자기 꺾여버려요. 이 정도까지 안 꺾이고 한 요 정도 꺾여요. 갑자기 가다가 꺾입니다. 이렇게 벼가 익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꺾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곡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그게 선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멈춰버린 경우가 잠깐 멈추면 모르는데
선수 인생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네, 경기력이 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럽 좋은 리그, 좋은 팀에 가더라도 결국에 경기에서 많이 못 뛰면은, 기회를 많이 못 받으면 큰일 난 거잖아요.